과세표준 갈게요. 이제 지금부터 과세표준과 세율 갑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취득세 계산하는 거죠. 취득세 얼마예요? 물어보면 뭐에다가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제는 이거 알고 있죠? 예, 과세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과세산. 모든 조세세액은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온다. 무슨 산? 과세산. 저기 무슨 산이야? 여기 있는 산이 천마산. 천마산보다 더 좋은 산이 무슨 산이야? 과세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별표 3개.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시험에 나온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안 나온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오면 맞춰야 되죠. 자, 이때 우리 여기 과세표준 갑시다. 과세표준. 자, 책 확인합시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자, 취득세는 무슨 세니까? 행위세니까. 어느 당시죠, 여러분? 취득 당시죠. 네가 그 취득했을 때 얼마 주고 샀어? 그거 확인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밑줄 취득 당시죠. 그래서 취득세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무슨 세? 행위세. 행위라는 시점이 있었을 때 그 물건의 가액을 과표로 하라고 여러분. 가액을 과표 금액으로 하는 조세를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종가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종가세. 따를 종자의 가액 가짜죠. 가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조세.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였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 메커니즘 기억하고 있죠? 몇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3가지. 뭐가 있죠, 여러분? 원칙과, 그 다음에 예외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특례. 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 아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적용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원칙과 예외와 특례 중에서 뭘 먼저 적용하라고요? 특례. 특례. 여러분 소고기도 1등급이 좋은가 특등급이 좋은가? 먹어봤어? 아, 부럽습니다. 네. 저는 소고기 자체를 못 먹어봅니다. 소고기 한번 먹어보자고 했다가 며칠 밥을 못 먹었어요. 네. 자, 그래서 1등급이야 특등급이야? 특등. 근데 요 특등이 아니면 어디로 가는가? 원칙.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가? 예배. 요거 여러분 요거 꼭 순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예, 요거. 그래서 요거부터 갑시다. 특례. 특례는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예. 적혀 있죠. 어떤 경우에 여러분? 우리 아까 보았던 뭐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여기다가 하나가 더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획을 체결하면 뭐 해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뭘 받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증을 받았죠. 그 얘들이 이미 확인됐어 안 됐어? 됐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증이 되었다. 얘들은 요 경우에 한해서인데 얘들은 다 거래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안 했다? 했다. 객관적 확인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가능하죠.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게 문제야. 있기만 하면 여러분 매주 올 때마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 시험 보는 수밖에 없죠. 매주. 근데 얘들은 확인이 됐어 안 됐어? 됐어. 외우셔야 됩니다. 국지외수 공판장이 뭐가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증됐다. 확인됐죠? 그럼 이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뭐 연부 금액 요거를 과표로 하라 그 얘기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외워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이 국지외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다 무슨 취득이거나 무상 취득을 했거나 돈을 준가 안 준가? 안 줬죠. 또는 부당, 즉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해산 거래가 적용되는 취득일 때, 이때는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것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 여기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거는 뭐죠? 국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죠. 과세권자가 뭐죠? 매도자. 이들로부터 취득한 거죠. 외수는 뭐죠?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거죠. 여러분 우리 뭐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해외 직구 구할 때 일정한 금액, 뭐 US 달러 얼마, 유로 달러 이하 이상일 때 뭘 내야 돼요, 여러분? 관세 부과되죠, 관세. 자, 그럼 관세가 부과될 때 뭐를 통해서? 수입 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공이 그 유명한 뭐죠? 공매나 경매에 의한 취득을 하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작성한 경락조서 등이 있어, 없어? 있죠. 다 확인이 되는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야? 되는 것들이야. 마지막 판장, 마지막 아니죠. 판장 뭐죠?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요 판결문에서 저 확인해야 됩니다.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네 가지가 있죠. 뭐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조. 요 네 가지죠. 외워야 돼.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조. 요 네 가지. 네 가지 다 못 알겠으면 뭐라도 기억해야 돼요. 화해조서라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화해조서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판결문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놓치면 안 돼. 장은 뭐죠? 법인 장부죠. 법인 장부. 여기서 법인은 어떤 법인을 말하는가? 매수자를 말하는가? 매도자만을 말하는가? 여기서 법인은 매도자, 매수자 상관없어. 그냥 거래 당사자로 누가 개입되어 있던가? 법인. 거래 당사자로 법인이 개입되고 그 개입된 법인의 장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마지막. 공인중개사가 뭐였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뭘 받았어? 검증. 얘들한테 하나같이 확인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그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그럼 이 경우가 아니면 뭘로 가렸어요, 여러분? 원칙. 원칙은 뭐예요, 여러분? 취득자가 뭐한가에? 신고한 가격이죠. 신고한 가격. 그럼 꼭 기억할 거.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했어?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했어? 개인 간의 매매다 했죠. 개인 간의 매매. 그럼 우리 아까 개인 간의 매매했던 언제 취득한 걸로 봤었고? 계약상 잔금 지급이고 과표는 뭘로 하라는 얘기야? 신고한 가액으로 하라는 얘기죠. 신고한 가액.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근데 이때 신고할 때 가능하면 많이 적게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신고하려고 그래? 그래서 얘는 확인이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죠. 확인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얘는 믿어, 안 믿어? 믿어. 이게 특징이야,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라니까. 얘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준다니까. 근데 얘는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얘는 안 믿어. 이게 차이점이야. 얘는 믿어, 얘는 안 믿어. 이게 차이점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뭐일 때는 예외. 어떤 경우를 했죠? 신고 자체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또는 무슨 신고했을 때야? 과소 신고했을 때죠.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 신고 자체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했대. 이때는 과표를 뭘로 하래, 여러분? 그렇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말. 시가표준액. 드디어 나왔다. 시가표준액 나왔다. 지방세를 공부를 하면서 시가표준액이 뭐냐 모르면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뭘 과세할 때만 사용한다 그랬죠? 어디에서만 나온다?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면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일 때는 무슨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대신? 응? 아니야. 기준시가야, 기준시가.
공시된 가액은 우리 세법 용어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죠. 세법은 시가편의가 아니면 기준시가야. 지방세는 뭐가 나오는 거고 시가편의, 국세는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가편의가 누가 정한 가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납세무자가 한가? 아니, 항상 이 시가편의가 누가? 과세권자가 정한 거예요. 과세권자가.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과세권자가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이야? 아니라니까. 그냥 평가액이라니까. 가격이야 가치야? 가치 이제 좀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잖아. 가격이 뭔지 가치가 뭔지. 가격 가치는 여러분이 이미 어디서 다 배우셨어요?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가격 가치 개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배웠잖아. 주정 과목 아니야. 그래서 평가액이니까 이거는 가격이야 가치야? 가치잖아. 이거는 가격이야 가치야? 이게 가격이지 뭐야 가격. 얘도 가격이야. 근데 얘는 특징, 과세관청 얘는 믿는 거고 얘는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이게 차이점이야. 여러분이 올해 합격할 건지 떨어질 건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다니까. 내 가슴에 손을 얹혀놓고 내가 올해 합격이야 불합격 물어보라고. 그럼 응답이 있을 거야. 합격. 합격이구나.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물어도 대답 곤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안다니까. 왜 알까 여러분이? 본인이 알거든. 내가 본인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일 정확한 건 본인이 제일 알아. 벌써 물이 올라오면 여러분 스스로 느낀다니까. 아, 내가 올해 합격했구나. 올라와. 이렇게 물이 싹 올라. 물이 올라오는 거 느끼고 있죠, 여러분? 야, 이 새끼 물만 찬다, 이씨. 그럼 큰일 나. 꼭 잡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특히 시가편액을 과표라는 경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 무신고. 신고 자체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얘는 했어, 안 했어? 했어. 얘하고 차이가 한참 나는가? 얘는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한가? 적게 신고한 거죠, 적게. 그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 그러면 시가표준액을 하래. 자, 근데 우리 거기 책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확인된 금액. 요거 놓치면 안 되죠. 별표 3개. 시뻘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되면 이때는 과표는 뭐가 되는 거죠?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요 가격이 뭐보다 적으면 확인된 금액보다 어떻게 해야 돼? 적대. 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보다 적대? 확인된 금액보다. 얘가 크대 작대? 작대. 그럼 이때는 과표를 뭘로 하래? 이때는 확인된 금액이죠.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아니 더 이상 여러분부터 어떻게 표현해줘?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얘기하면 되지 뭘. 구구절절 뭐 얘기할 거 있어.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 뭐 해주면 여러분 띵호야 하고 잡으면 되는 거죠 뭘. 애들 공부도 아니고 성인 공부인데. 자, 근데 이때 확인된 금액이 뭐냐? 거기 나왔죠? 미출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라든지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뭐 확인된 금액보다도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가격이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요? 확인된 금액. 잡으셨어요? 이거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 이거 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사실상 취득 확인된 금액 적을 때 어떤 경우를 했어? 다운 계약서 추징 들어간 거라고 그랬잖아. 뭐라고? 다운 계약서 추징 들어간 거야. 나중에 적발된 거야. 내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이 가격에 무슨 신고했다고? 다운 신고.
그래서 세무서장한테 통보가 왔어. 야, 이거 이때 이 가격으로 산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가격이다 라고 통보 왔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추징. 확인된 금액을 갚죠. 그래서 여기는 저거 무슨 방법으로 가죠? 보통 징수로 가죠. 과세관청이 추징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그 부족세에다 뭐가 부과되려면 가산세가 쫓는 거죠. 가산세. 적어놔야 돼. 그래서 너 그때 적게 냈던 거 추가 신고 납부가 아니라 보통 징수로 가. 그러면서 뭘 때려? 보통 징수 갈 때 항상 뭘 때려? 가산세 때리는 거죠. 가산세. 너 그때 적게 낸 거에 대한 가산세 때리겠다고. 여러분, 세금은 맞아 보기 전까지 절대 몰라요. 맞아 봐야 돼. 여러분 중에 세금을 내보신 분이 계시거나 맞아 보신 분 있으면 그분은 피부가 확확 맞아. 세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추상적이에요. 맞아 보기 전까지 모른다니까. 실무 나가서도 고객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 물어보고 막 고객은 질문하는데 나는 답변을 못 하겠고 하나도 모르겠고, 고객한테 무슨 소리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답변 못 하겠고 하는 소리가 인터넷 검색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 하더라도 요 놈이 뭐보다 적으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확인된 금액을 과표라는 거. 그러면 차이가 뭐가 들어가는가? 보통 징수로 추징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간다고? 가산세. 꼭 여기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확인된 금액을 과표라면서 보통 징수로 가면서 뭐가 쫓아온다? 가산세. 잡으셨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 머릿속에 싹 들어가야 돼. 그대로 다 들어가야 되고. 외워야 되는가? 이거 뭐 이해고 나발이고 없어. 가끔가다 안타까운 건 말이 뭐냐면, 교수님 이해는 하고 있는데 아직 못 외웠어요. 그럼 모르는 거야. 뭘? 그걸 꼭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우는 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좀 더 오래 가는 거고, 단수 무식하게 외우면 단수 무식하게 까먹는 그런 거죠. 뭐 결국 외워갖고 이걸 고사장에 갖고 가야 돼, 안 갖고 가야 돼? 갖고 가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갖고 가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집어넣어? 요액집에 갖고 가지 말고. 자, 취득 가격의 범위 갑시다. 자, 그럼 요거 어디까지를 여기에 포함할 거냐 그 얘기죠. 취득할 범위. 자,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은 취득 시기를 밑줄 저기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여기까지 밑줄. 이 문구의 뜻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취득을 한 후야 취득하기 전이야? 취득하기 전까지. 한마디로 취득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야. 취득한 후에 발생한 비용은 절대 취득 가격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취득할 때까지.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다 지금 장부에 적어놨죠? 안 적어놨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들어간 돈 다 장부에 적어놓고 나중에 공인중개사 합격하시면 그거 돈 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거부터. 학원에 쳐들어간 돈 있잖아. 씨. 응? 그거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 여러분? 피 같은 돈 아니야. 그 돈 좀 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해당 물건을 취득해서 거래 상대방은 제3자에게 밑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그럼 지급하였거나 뭐야? 지금 돈 준 거 이미. 지급하여야 할 거는 뭐야? 아직 못 준 거 줘야 하는데, 그러한 뭐 직접 비용과 뭐 간접 비용이 뭐야? 합계액이죠. 단서 놓치면 안 됩니다. 단서.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뭐하면 할인을 받았을 때는 밑줄, 그때는 뭐야? 할인된 금액이죠. 할인된 금액. 저거 뭘? 할인액을 포함한가 제외한가? 할인액은 제외된 금액이야. 할인액은 디스카운트 받았잖아. 그래서 총액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무슨 금액을? 할인된 금액을 과표하래. 여러분 3년 할부 구입하기로 했다가 목돈이 생겨서 일시불로 갚으면 그동안 선납 기한 이자 비용 공제 받을 수 있죠? 그게 할인액이죠. 그럼 할인액은 준 거 안 준 거?
안 준 거냐? 실제 준 건 뭐야? 할인된 금액을 준 거죠. 이해하세요? 아니 총액에서 뭘 받으면 할인을 받으면 할인액을 빼잖아. 할인액을 빼고 차액을 주잖아. 그럼 이때 과표는 어떤 걸 하라고? 얘를 과표를 하라고. 그럼 얘는 포함하라고 제외하라고? 제외하라고. 이거 얘기한 거야. 뭘. 아시겠죠 여러분? 예.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출전이 할인액인지 할인된 금액인지 이런 거 구분 안 하면 이제 삽질하는가? 이런 거 구분을 못하면 삽질한다고? 세법은 16개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12개 현실적으로 목표를 13개 요 정도 목표하시면 돼요.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제가 잡아드리 나온다 안 나온다 해드리잖아.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내가 시험 대신 보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6놈을 투입하면 되는데 여러분 대신 6놈을 투입하는 거죠. 그놈들 내 대신 보게 하면 되지. 그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고사장에 갈 때 요걸 자 머릿속에 이렇게 들고 가 이렇게 건들지 마 그래 이렇게 들고 가야 돼. 고사장에서 확 쏟아붓고 나오셔야 돼요. 고사장에서 쏟아붓고 나오세요. 예. 자 2번 갑시다. 간기업병의 범위 갑시다. 옆에다 저 포함 대상이죠. 거기 옆에 포함 밑에 있죠. 포함. 자 1번 건설자금 충당이자 1번 뭐? 건설자금은 충당이자. 건설자금 이자라고도 합니다. 그냥 회계 용어로는 건설자금이자. 얘는 무조건 뭐야? 포함. 2번 할부 연부. 이게 제일 중요해. 2번과 여러분 몇 번? 7번. 2번 7번 묶으랬죠? 2번과 7번 묶으세요. 별표 3개짜리야. 제일 중요해. 2번과 7번 정말 중요합니다. 2번이 뭐죠? 할부 연부 이자나 연체료 또는 7번 공인중개사 때 지급한 뭐 중개보수. 자 요즘 서울에 주택 가격이 평균 9억인데 기준값이 9억 원이야. 그리고 이제 평균 최근에 11억이 넘어갔죠. 서울 주택 최근에 올해 거래 가격 평균액이 11억이 나왔대. 그럼 자 우리 요거 11억짜리 매매 중개했으면 중개 수수료 얼마 받는지 봅시다. 몇 프로야? 어? 그럼 얼마야? 9,9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럼 11억짜리 매매를 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9,900이죠. 아니야 이거? 틀렸나? 어? 990이야? 괜히 흥분했네 지금 별로. 990만 원이야? 90%면 9억, 9%면 9천만 원. 예, 0.9니까 900 맞네. 990이. 그때 한 건당 하면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뒤집어지죠. 그럼 서울은 25억짜리, 35억짜리 더 세고 셌죠. 어? 서울은 25억짜리, 35억짜리 강남 그 가면 반포, 손초 뭐 이러다 가면 이런 거 허블나 그냥 기본이. 강남구 가면 기본이 한 25억 정도야 그냥 진 아파트면. 그럼 이거 2배 이상으로 가는 거죠. 한 건만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강남 공인중개사들은 한 건만 올려도 1년치 농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보되는 거죠. 자 우리 남영주 합시다. 얼마야? 5억? 평균 가격 어느 정도? 어? 존심 세우지 말고 평균 가격 얘기하라고. 존심 세우지 말라고. 어? 5억에 5억에 5. 450? 터지기만 하면 그죠? 요 정도면 뭐 일단 임세 월세 나가고 그죠? 이제 소공아 이렇게 나눠 먹고
소공하고 나눠주나? 거의 안 나눠주죠. 사장님이 계약서 한 건 사장님이 다 먹는 거죠. 그래, 사장님이 쓴 건 사장님이 다 먹고, 소공 있으면은 소공이 다 먹어? 다 못 먹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무실 내야 돼. 소공 가봐야 맨날 남 시다가리 하다 끝나. 자, 죽으나 사나 뭐 사업하는 거죠 뭐. 자, 돈 벌어봅시다. 자, 그럼 2번과 7번 갑시다. 묶으셨죠? 자, 얘가 가장 중요한 건 뭐 확인하시려 했죠 여러분? 2번과 7번은 뭐 확인하라서? 취득자가 누군지 확인하라고 했죠? 취득자가 개인은 포함 제외 법인이면 포함. 꼭 잡으셔야 됩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5번 같은 요거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양도자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고, 양도비 취득자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취득가액에 포함하라 그 얘기죠. 할부, 연부, 이자, 연체로 아주 중요하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보세요. 농지 보존 부담금 미술 작품의 설치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이건 아직 안 나왔죠. 개정되고 나서.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 등 밑줄 관계 법령에 따라 뭐 여러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자, 4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여기 밑줄 취득에 필요한 용역. 그 다음에 5번 취득대금 외 밑줄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의 밑줄. 이게 바로 우리 아까 말했던 뭐야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야 되는데? 양도자가 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부담하기라면? 양수자가 부담하기라면 양수자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라 그 얘기입니다. 또 양도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 그러면 그 채무 인수액도 당연히 취득 가격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포함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6번. 이게 그 유명한 뭐죠? 부동산 취득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이죠. 이제 알만하죠?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단 금융회사 등 외의 자 누구랬어? 법무사에게 양도했다. 그럼 그때는 동일한 날에 누구한테 양도했을 때? 금융회사에 양도했을 때 발생한 매각차손 한도를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거래 상대방을 따져야 돼, 안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돼.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채권을 매입해준 거래 상대방이 누구면? 금융회사이면. 여기서 금융회사는 어디를 말해?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야? 전액 취득 그 가격에 포함하는 거고.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전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전액 인정하죠. 근데 금융회사 외의 자 누구랬어? 법무사한테 팔았다. 그럼 전액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동일한 날에 내가 법무사한테 팔았을 때 그날에 은행에다 팔았으면 발생할 수 있는 뭐를? 매각 차손을 뭐로 한다? 한도로 하는 거죠. 매각 차손 한도로.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적으세요. 요거는 어디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양도비와 동일하죠. 양도소득세 양도비와 동일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체킹해놓고 확인하라고 얘기 또 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번 뭐 외울 필요 없죠.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이 뭐 여러분? 설치비요. 이거 뭐라고 하죠? 그죠? 빌트인이라고 그러나? 건축물에 아주 구성이 돼버리는 거죠. 일부. 그때 그 설치비용 다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 역시 취득가격에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외 대상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죠. 제외 대상을. 자, 제외 대상이 뭐죠? 첫째,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이죠. 무섭습니다. 이 광고 선전비 등 판매 비용. 교육업체도 질을 따지기 전에 얼마만큼 광고를 때려갖고 일반 대중한테 우리 브랜드를 알렸냐 못 알렸냐, 이게 엄청난 효과죠. 이 처벌하는 데 있습니다. 광고비를.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자, 그 다음에 2번 관련 범죄 전기가스 열 등 밑줄 전기가스 열 등 이거 뭐죠? 에너지죠.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죠. 3번 이주비나 지작물 보상금 등 써져 있네요. 뭐라고 밑줄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이었죠. 자, 지작물 보상금 이미 지난번에 얘기 설명드렸죠. 예리치 공사 얘기해 줬잖아. 땅 사면서 땅에다 뭐 심었어? 묘목 심었잖아. 그럼 내가 보상은 당할 때 토지 가격은 물론 거기 작물 심어 놓은 거에 대한 뭘 줘야 돼? 보상금 줘야 된다. 그게 바로 지작물 보상금이야. 근데 그거는 취득간과는 뭐야? 별개. 예, 별개 보상금이니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 제외. 제외. 근데 이주비 같은 경우 이주 보상금 있죠. 아니 그 저기 뭐라 그래? 이거 아니 그냥 내비둬. 이주비는 그 이주비가 아니라 뭐죠? 임차인 그 퇴거 보상금이라고 그러나? 아니 갑자기 까먹었다. 임차인 내 보낼 때 응? 보상금 보로 해주죠. 더 달라고 그러잖아 임차인이. 나 보상금 해달라, 보상해달라고. 그것은 양도제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양도비에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났죠. 지금 전세 금액은 7억인데 새로운 계약서 쓰면 15억 원이야. 강남이 그렇단 말이야. 전세금이. 옛날 2년 전, 3년 전에 얼마였다고 7억 전세금이. 근데 지금 계약서 쓰는 사람들은 얼마냐고? 15억 달래. 그러면 임차인이 기한이 만료된 사람 내보내야 되겠죠. 그 내보내서 나가야 되는데 임차인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2+2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환장하는 거죠. 1+1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2+2죠. 그럼 2년 더 연장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얘한테는 지금 재계약하면 얘한테는 지금 10억으로 올려 못 올려? 못 올리잖아. 그럼 이놈을 뭐하고? 보내고 새로운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하면 얼마를 쓴단 말이야? 15억 쓴단 말이야. 근데 요즘 임대인만 똑똑해? 임차인도 똑똑해? 요즘 무식한 사람이 없어. 다 똑똑해. 임차인도 그런 내용을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그냥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나 내보내려면 나 특별히 또 달라는 얘기야. 돈 달라고 보상금. 당초 기 전세금 5억 말고 7억 말고 더 달라 이거야. 그러면 1억 주고 2억 주고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1억 2억이 바로 양도자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양도비. 오케이? 이해하시세요? 예. 그러나 여기 3번은 뭐야? 이주비나 지작물 보상금은 취득물건을 뭐래서 그러면 여기 취득물건을 뭐래서 별개. 그러니까 취득하여 잡아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그 얘기야. 그게 포인트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이 박스 밑에 주요 간접비용 비교해놨죠.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할부 이자 연체를 중개 보수 꼭 잡으셔야 되겠죠. 뭐 확인해야 돼 얘들은? 취득자. 자, 양가로 3번은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나올 가능성은 적어. 그냥 무슨 사례인지만 이해하면 돼요.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밑줄 뭐죠? 아파트 당첨권 등을 말하죠. 자, 요거를 밑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즉 미등기 전매 취득자를 말하는 거야. 딱지 주고 샀다고. 자, 이때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하여 밑줄 뭐한 금액이 실제 지출한 금액. 결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실제 취득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밑줄 최초 분양 공급 가격보다 작던 걸 비춰 뭐하면 낮으면. 그럼 저거 실제 지출 금액은 6억. 최초 분양 공급 가격은 8억. 그래서 회사가 분양할 때 최초 분양 가격이 얼마였는데
8억 원이었는데 8억 원인데 이게 미분양 되다 보니까 나는 얼마 주고 들어왔다고 6억. 그럼 결론 나 얼마 주고 산 거야? 그때 6억 바로 무슨 가격을 실제 지출 금액을 과표하라 그 얘기야. 실제 지출 금액을. 최초 분양 공급 가격을 과표하지 말고 무슨 금액을 실제 지출한 금액이죠. 자, 양가에서 한번 별표 두고 이거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데도 못 잡는 분들이 상당히 나와요.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거죠. 자, 첫째 적용 요건 보세요. 누가 법인이 아닌 자 밑줄 누구야? 개인. 그래서 요 규정을 개인한테만 적용한다고. 양가로 4번은 개인한테만. 근데 개인이 뭐 했을 때야? 건축하거나 대수선에서 취득할 때죠. 그러면서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 몇 프로 초과하면 90%를 초과했다. 90% 동그라미 10불각해 90% 초과. 그럼 100%는 아니지만 그만큼 입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그때는 과표를 1번 법인 장부로 뭐한 금액? 입증된 금액. 여기에다가 2번 법인 장부는 아니지만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로 뭐가 된 게 있다면 입증된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거기 앞에 써져 있잖아요.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 거기다 3번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이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더한 금액. 그래서 여기는 뭐야? 1 플러스 2 플러스 3%를 이걸 확인하라고. 그래서 이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뭐한 금액? 더한 금액. 요 세 가지를 뭐한 금액? 합한 금액을 과표를 하라고. 이 경우가 개인이 건물을 뭐한 거죠? 건축한 거죠. 여기 보세요. 자, 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뭐 했다고? 신축.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계속 요즘 슬슬 살짝이야 이렇게 갱년기를 이 사람이 계속 주입시키고 있어요. 나는 아파트 싫다. 아파트 싫으니까 조금은 약간 시외로 빠져나가더라도 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집을 신축해서 하나 얻자. 저희 집사람이 극렬 반대입니다. 이 스키야 집값 떨어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냐 이씨 그래갖고 어차피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거는 뭐 상대적으로 안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어? 남들은 매도시 올랐다는데 우리 집은 매도시 안 올랐다. 그럼 떨어진 거와 똑같은 거냐 실질 가치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는 외곽으로 나가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내가 토지를 매입하고 이제 여기다 뭐야 건물 뭐 하고 싶은가? 신축한 거죠. 그 내가 직접 저 못 줘. 못 짓잖아. 그러니까 누구랑 계약을 맺어야 돼? 건설회사 계약을 맺을 거 아니야. 야, 내 건물 줘다오. 여러분 중에 나중에 중개사 합격하고 나서 나는 좀 패키지로 움직이고 싶다. 그럼 이거 건축에 손을 대야 돼, 여러분이. 건축할 줄 모르면 여러분 돈 부가가치 창출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이 남영자. 그럼 남이 여기 택지 같은 게 있죠. 여기도 있네. 택지 분양받아 건물 짓고 있는 사람 있잖아. 자, 그죠. 그러면 건설회사와 무슨 계약을 맺어? 도급 계약을 맺는다고. 그래서 도급 계약서에 자 10억을 투입해서 이 건물을 뭐 하기로 했어? 신축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건물 신축했어. 그럼 난 도급 계약서 얼마 잡혀 있어? 근데 내가 건물 짓댔고 이 사람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개인 사업자하고도 거래를 해야 안 해? 한다니까. 뭐 도배, 인테리어 뭐 이것저것 뭐 또 설치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개인 사업자도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한다고. 뭐 도배해달라, 뭐 해달라, 인테리어 조명 갈아달라, 뭐 그런 거 할 거 아니야. 개인 사업자. 얘들 다 해주는 경우도 있겠고, 뭐 다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여기서 개인 사업자한테 거래하면서 얼마 들어갔어? 뭐 한 5천만 원 들어갔어. 얼마 들어갔어? 5천만 원. 그러면 이때 건물 들어간 돈은 도급계에서 확인된 금액 얼마에다가 개인 사업자 들어간 돈 얼마? 5천만 원. 이거는 법인 장부하고 나와 안 나와? 법인 장부는 안 잡혀 있죠? 별개니까. 근데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입증되죠? 그럼 이것도 잡아라 잡지 마라? 잡아라. 그래서 결국 얼마 주고 들어간가? 10억 5천만 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취득세 과표는 얼마라 하라고? 10억 5천만 원 하라고. 그 얘기야.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금액은 얼마지만 10억이지만 전체 가격 90%를 초과를 하면은 이때의 요 계산 법인 장부는 아니지만 계산서나 세금 계산으로 입증된 금액이 있다면 요걸 잡아라 잡지 마라. 잡아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럼 취득세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겠죠. 그 굳이 이렇게 보라면서 아니 굳이 그러면 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닙니까? 안 잡으면 그냥 얼마만 내면 되는데 10억 굳이 5천만 원을 더 잡아갖고 취득세를 더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계셔요. 그렇듯 하죠. 그렇듯 하잖아. 그냥 10억에 대한 취득세 내면 되지 굳이 10억 5천만 원에 취득세 낼 이유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럼 나중에 이거 10억 5천만 원 하면 내가 이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하면 취득가가 얼마 돼? 10억. 그럼 양도세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근데 얼마 잡았으면 5천만 잡았으면 5천만 잡았으면 그만큼 양도세가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 뭐로 입증이 안 됐지만 법인 장부로는 확인이 안 됐지만 뭐로 확인되니까 계산서나 세금 계산 입증되니까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감 잡으셨어요? 예. 자 19점 매니 양가로 5번 갑시다. 자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무슨 과세 원칙이죠? 실질 과세 원칙이 따라서. 그래서 사실상 현황 밑줄 이게 원칙이죠. 사실상 현황. 다만 사실상 현황이 뭐하면 불분명하면 그때는 얼른 가죠? 공부상 현황이죠. 그러면 오피를 취득했어. 자 내가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냈어. 오픈했어. 드디어 이제 사무실 딱 내가고 딱 앉았죠. 고객님 들어오셔 싸워. 근데 들어온 인간들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내 사무실을 못 올려. 그나마 이제 누굴 찾아? 누가 어떤 사람 잡아야 돼? 지나가는 사람 잡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워킹 걸어 다녀 안 걸어 다녀? 안 걸어 다니죠. 뭘 보고 와? 그래서 옆집에서 연락이 간 것 때문에 우리는 그 효과도 받을 수는 있죠. 그 집 왔다가 그 옆집도 들러볼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냐 공인중개사에다 그 막대 풍선 하나 집어넣어 앞에다 삐레대 갖고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있잖아 막대 풍선 발음 놓다 뺐다 하는 거. 아니면 젊은 여성 5명 알바 시켜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뭐 공인중개 사무실 하면서 막 삐까 하면서 이러 들어가서 막 5명 뿌리는 거지 뭐. 그럼 지나가다 아저씨 들어올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에 자 들어왔어 고객이. 공인중개사님 제가 이번에 퇴직금 3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요거를 퇴직금을 재테크하고 싶대. 그래서 재테크 수단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 여기 조금은 오피드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상가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주택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주택 임대사업자로 갈까요? 상가 임대사업자로 갈까요? 오피드 임대사업자로 갈까요? 물어보는 거죠. 또는 내가 3억 또는 5억 원에 맞는 적정한 투자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러 왔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되죠. 뭐. 자 그럼 오피들 투자하기 때 그래서 실제 있습니다. 뭘 분양받아갖고 오피들 분양을 받아갖고 뭐 하겠다 여러분? 임대하겠답니다. 자 그럼 오피들 취득했으면 취득세 몇 프로 내야 돼요? 오피들 취득하면 취득세 납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럼 취득세 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은 뭐라고 뭐 얼마를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아직 거기까지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 그래요? 몇 프로야? 어? 19쪽 봐. 맨 밑에 있잖아. 취득세 몇 프로야? 이래갖고 사무실 내가 뭐 사무실 할 수 있겠어? 그거? 오피들 유상취득에 몇 프로 적용해야 돼? 4%죠. 4%. 그 밖에 유상취득이니까 4%. 근데 그 4%로 취득세를 냈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임대 줬어. 이때 여러분 거기에 오피드를 적어놔. 오피드를 하면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해. 여러분 실무 나가면 진짜 중요한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공인중개사에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빠져 있어.
참 환장을 해. 그리고 실무 있다고. 실무 나가면 여러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엄청나게 중요하다.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실무에 종사하는 순간부터 세금이 쫓아오는데 그 세금이 제일 먼저 쫓아오는 게 바로 뭐냐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내가 중개한 부동산에서 지금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그것도 구분 못하는 인간들도 많아요. 그럼 아장나는 거야. 자, 특히 오피스텔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주택 외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뭐? 주택 외 부가가치세 10% 부과됩니다.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할 때는 면세입니다. 면세. 부가가치세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됩니다. 그러나 85제곱미터 초과 부가가치세 10% 건물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무조건 면세입니다. 토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여러분. 자, 그러면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을 때 취득 계약금, 중도금 지급했겠죠. 그럼 마지막 잔금 지급했겠지. 그럼 계약금 지급할 때, 중도금 지급할 때, 잔금 지급할 때 뭐가 쫓아온다고? 부가가치세 10% 낸다고. 부가가치세 10%. 그러면 여러분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안 넘어오니까? 안 넘어오니까 임대를 해 못해? 못하죠. 돈만 지급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때에 아직 분양을 받아서 당첨되면 빨리 사업자 등록하는 게 좋아요. 아직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간이 있어 임대 사업을 못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오피스텔에서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한 뭐를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아. 환급을 받아. 그래서 환급 받아. 도로 부가가치세 냈던 거 10%.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았다. 럴럴럴럴 하는데 이 임차인이 들어와 갖고 이걸 뭘로 사용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야. 주거용. 그럼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뭘로 판정돼 버려? 주택. 그게 바로 무슨 과세원칙이야? 취득 당시 현행에 따른 부가원칙. 세법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실질 과세원칙이죠. 그럼 우리 세법 뭐로 본다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뭐지만 업무시설이지만 세법은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서 이걸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 사용. 우리 뭐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본다.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 아까 주택은 기본적으로 뭐라 했어? 면세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아까 상가 건물 과세로 봐갖고 부가가치세 뭘 받았는데 환급 받았는데 이걸 임차인이 뭐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때는 그 환급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도로 다 내놔야 돼. 도로. 세무서에서 연락 올 거야. 너 도로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거 도로 다 토해내. 그러면 쌍코피 터지는 거야. 또 생돈 나가 생기는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임차인 때문에. 임차인은 뭐로 사용하니까? 이 임대차 중개는 누가 했어? 중개는 누가 했어? 공인중개사 했잖아. 그래서 임대는 하고 공인중개사 맡기는데 임차가 들어온 사람이 뭘로 사용하는 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를 나한테 얘기해 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죠. 그럼 이제 누구 잡으러 가? 임차인 잡으러 간다? 공인중개사 잡으러 간다? 공인중개사 잡으러 가. 공인중개사. 중개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멱살 잡히기 싫으면 넥타이 매지 말란 말이야. 공인중개사 잡으러 간다고. 그래서 결론 부가가치세 어떻게 돼? 환급이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여러분 임대차 중개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어떻게 돼? 용도를 명시하셔야 돼요. 용도. 그래서 분명히 밝혀야 돼. 이게 뭔지 주거용인지 사업장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임대인이 부가가치를 뭘 받았으면 이미 환급을 받았으면 주거용으로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 가면 다 토해내야 돼.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렇게 과세하시는 근거가 뭐다고? 현황부가. 무슨 과세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야. 이해하셨죠? 예, 그다음에 양가리 유판 갑시다. 간주취득 과표 별표 3개짜리죠. 제일 중요한 거죠. 간주취득 동그라미 10개 쳐. 저 과표가 나면 얘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입니다. 무조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전통적인 오리지널 기출문제죠. 토지 지목 변경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고 여러분? 간주취득. 간주취득과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 되는가? 증가한 가액이죠. 물론 그 위에 증축, 개축, 개수 무슨 취득? 간주취득.
그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이야. 이걸 출제는 뭐로 바꾼다 그랬어, 여러분? 전체 가액으로 말을 바꾼다고 출제위원이. 무슨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뭐로 바꾼다고요? 전체 가액. 그럼 전체 가액 나면 맞은가 틀린가? X. 그러면 이거 잘 봐야 돼. 토지 이 지목 변경이 나면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 무조건 무슨 과표는 뭐가 되는가? 증가한 가액 과표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원칙에는 뭐와 뭐로 구분하라?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시라고. 출제는 왜 이걸 좋아하냐면 딱 하나야. 얘는 두 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뭘로 물어볼 수도 있고, 뭘 물어볼 수도 있고, 예외. 이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예외는 반드시 예외 조건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출제원이 뭘 물어보고 싶으면 그럼 반드시 뭘 제시해야 된다고? 조건. 조건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래, 그걸 못해. 출제는 예외를 물을 땐 반드시 예외 조건 제시한다고. 예외 조건이 없으면 뭘로 대답하라고? 원칙으로 대답. 이걸 대답을 못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강의를 제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이런 소리예요, 나중에. 강의 안 듣고 삐지삐지 내 혼자 하다가 괜히 깝치대다가 다친다고. 그럼 여기 예외 조건이 있어 없어? 있어. 예외 조건이 뭐예요 거기? 그쵸. 그거 찾아. 밑줄 쳐. 뭐라고?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서 지목병이 소유된 비용이 입증된다. 여기까지 밑줄. 그게 조건이단 말이야. 그게 조건이야. 그럼 그때는 뭘로 하라고 여러분? 그 비용.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자체를 뭘로 잡으라는 얘기야? 증가한 가로 보라고. 근데 판결문 법인 장부에 있어 입증된다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뭘로 대답하라고? 원칙으로 대답하라고. 그때는.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찾는 분이 꼭 계셔요. 그래서 원칙으로 대답한지 예외로 대답한지 그 자체를 구분을 못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예외로 대답할 때는 반드시 뭐가 제시가 된다고요? 조건. 거기 조건은 뭐를 말한다고요?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서 지목병이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 이게 무슨 이게 뭐다고? 조건. 그때는 뭘로 가라고? 그 비용. 근데 그런 말이 없대. 그럼 뭘로 가라고? 원칙. 그럼 원칙은 어떻게 잡죠, 여러분?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을 뭐한 금액? 뺀 금액. 이거죠. 밑줄 쳐.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뭐한 금액? 뺀 금액입니다. 출제는 이래서 좋아해. 원칙을 물어볼지 예외를 볼지 그건 출제 마음이니까. 자, 시가표준액 봅시다. 우리 이건 재산세 할 때 이미 했었죠. 자,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뭐라고 여러분? 공시된 가격이죠. 이때 토지에서 공시된 가격이 뭐고? 개별 공시지가고, 주택에서 공시된 가격이 뭐죠?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죠.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우리는 무슨 가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시된 가격이죠. 이거는 이미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웠잖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저 정부가 매년 토지와 주택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안 한다? 한다. 그 공시된 가격 시가표준액을 하라고. 정부가 공시한 가격을 가지고 뭘 때리겠다고? 세금 때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 정부가 왜 공시하냐고? 세금 때려 기본이. 이 공시된 가격 용도 종류, 용도 열 몇 가지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공시한 가격 어디다 썼냐? 가장 기본적인 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두 번째, 보상금 지급할 때 수용 가격 등의 기초가격이 되는 거죠. 또 이게 뭐가 되죠? 감정평가할 때 감정가격, 기초가격이 되는 거죠.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료 때릴 때 이것도 기초가격이 되는 거죠, 이런 걸로. 그래서 그 공시된 가격을 어디다 활용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현재 공시가 되는 건 딱 뭐밖에 없다고?
오늘 현재 공시가 되는 거 뭐밖에 없다고 거기? 토지와 주택밖에 없다고. 토지와 주택. 했을 텐데 왜 이렇게. 그러면 상가 사무실 우리 학원 건물은 공시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러한 공시된 가격이 없는 건축물이 있다면 뭘 시가표를 할 거냐? 거의 밑줄 누가 결정하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으로 하라고. 근데 이때 산정할 때는 마음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계산하라고. 그래서 거기 계산식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계산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이렇게 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구한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래서 첫째, 소득세법상 1제곱미터당 건물 신축 기준 가격에다가 조정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를 곱하고 여기서 경관연습을 잔존 가치를 곱한다고 해당 건축물 면적을 곱하고 여기서 해당 건물에 대한 가감선을 곱해서 계산하라. 그래서 뭐하다 끝나래? 곱하다가 그런 식으로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그럼 이게 나중에 꼭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게 이거죠. 개별 공시지가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정부에서 공시할 때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은 같아 달라? 달라. 다 사람마다 면적이 다 달라. 그럼 이때 가장 공통적인 데는 최소 면적은 얼마야? 1제곱미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정부에서 공시하는 개별 공시는 1제곱미터 단가로 나오죠. 면적 단가로 공시한다고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돼 이제? 뭘 곱해야 돼? 내 토지 면적 곱하면 이제 뭐가 나는가? 개별 내 시가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 개별 공시지가는 무슨 가로 나온다고요? 면적당 가로 나온다고. 그런데 주택 가격이 뭐와 개별과 뭐는 공동주택 가격은 정부가 공시를 할 때에 면적당 가격으로 나와? 아니라고 했잖아. 얘는 주택의 뭐는 물론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해서 무슨 가로 나온다고 그래서 일괄 고시가 나온다고 했잖아. 학기는 또 여기 말이 이런 말 나와 안 나와? 이런 말 안 나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해서 토지까지 포함해서 전체가로 나온다고. 전체가에. 그러니까 얘는 면적과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진다니까. 전체가 나오니까. 그럼 내가 아파트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 아파트는 무슨 가격이 나와? 아파트니까 무슨 가격이 나올 거야? 공동주택 가격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정부가 공동주택으로 내 아파트에서 공시된 가격이 6억이 나왔대. 내 아파트 공동주택가 얼마로 공시됐다고? 6억. 전체가 나온다니까. 그럼 6억은 내 아파트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거다고? 대지 지분까지 포함한 가격이다고. 대지 지분까지. 이 6억 원은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격이다고? 전체 가격. 전체 가격. 그러니까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재산세 때리면은 주택분 재산세는 항상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무슨 과세한다? 일괄 과세하는 게 그 근거가 바로 정부가 공시할 때에 구분해서 공시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전체가 나온다고. 전체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면세점 갑시다. 별표 하나. 취득가격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겠대 안 하겠대? 안 하겠대. 무슨 재산이야?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면 소액재산이죠. 소액재산. 그래서 얼마짜리 사면 취득세 과세를 안 한다고? 50만 원 이하짜리. 그럼 이걸 과세를 안 하는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2번 사후관리 들어가는 거죠. 한번 면세점을 적용받아서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 밑줄. 사후관리 몇 년에? 여기는 1년 이내에. 면세점 사후관리는 몇 년이야?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때는 그때는 그걸 개별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라?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적용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면세점을 적용할 거를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얼마짜리 샀어? 첫째 50만 원짜리 샀어. 자, 50만 원짜리 토지 샀어. 천마산 밑에 있는 토지 50만 원짜리 샀어. 그 뭐야? 취득세 과세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재미 붙였죠. 그래서 요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 또 얼마치 샀다고? 50만 원치. 그럼 이걸 두 개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취득으로 보라는 얘기야? 하나의 취득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합계액이 얼마 됐으니까 100만 원 됐으니까 얘는 면세점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당초 50만 원 취득세 냈어 안 냈어? 여기 당초 안 냈죠? 근데 이걸 뭐 하니까 더하니까 얼마 돼? 100만 돼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50만 원 물론이고 요거까지 뭐 한 금액으로 더한 금액 즉 얼마에 대해서 100만에서 취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면세점 사후 관리는 몇 년이야? 1년. 동그라미 외쳐 1년. 면세점 사후 관리는 1년입니다. 자,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나왔죠? 별표 3개째. 이제 세율 갑시다. 세율. 우린 여태까지 뭐 했던 거고 여러분? 과표. 과표 할 게 많죠? 응? 네, 이제 우리 여기 합시다. 세율. 자, 세율은 무슨 세율이 있고? 표준세율이 있고요. 이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이야 여러분? 탄력세를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 있죠? 여기가 환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여러분? 특례세율 있죠? 이게 세법의 특징이야. 세법은 세율이 더럽게 많어.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외워하는 거야? 숫자야. 그냥 외워하는 숫자야. 결국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을 때 외웠냐 못 외웠냐 그래야 여러분 숫자를 외웠냐 못 외웠냐. 자, 이때 표준세율 가장 기본이 된 세율이죠. 자, 별표 3개짜리죠. 뭐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세율은. 자, 표준세율 별표 3개. 근데 이거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취득에 따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종전 취득세에다가 종전 뭐를 합한 거다 여러분? 등록세를 합한 겁니다 그랬죠. 종전 취득세 2%에다가 종전 등록세 부동산 등기세율 낸 거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항상 취득 유형을 보시라 했죠. 자, 무슨 취득이 제일 먼저 나왔죠? 상속 외워야 돼요 무조건. 갑시다. 상속 무조건 몇 프로? 2.8. 2.8가 1000분이 얼마야? 1000분위로 하면 얼마야? 28. 근데 상속받은 부동산의 농지면 얼마야? 1000분의 23.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외워야 된다 해서 분명히. 자,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상속이 무상 취득했다. 상속이 무상 취득 뭐랬어? 증여, 기부 등이랬죠? 그럼 상속보다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무겁게. 1000분이 얼마야? 35. 단 누가 받으면 비영리 사업자 받으면 몇 프로야? 2.8.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저랑 같이. 우리가 지금 이거 뭐 처음 배워서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가 뭐가 나왔죠? 원시 취득이죠. 자, 원시 취득의 1000분이 얼마야? 28 몇 프로야? 2.8%인 거죠. 외워야 돼 무조건. 자, 이제 세 번째 그 유명한 뭐죠? 공유권의 분할 나왔죠.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수련 지분 이전 있죠. 이때 표준세는 몇 프로 명시돼 있어? 2.3 제일 낮죠. 1000분이 얼마? 23 외워야 돼. 자, 이게 아닌 나머지 그 밖의 취득. 이게 무슨 취득이야 여러분? 유상 취득이죠. 지금까지 제외한 나머지 모든 취득. 이게 바로 무슨 취득이야? 유상 취득. 자, 유상 취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돼. 원칙과 농지와 주택으로 구분하시면 되죠. 원칙은 몇 프로야? 4%죠. 4%. 상가, 사무실, 오피텔 다 몇 프로야? 4%야. 4%. 토지 몇 프로야? 4%야. 근데 모이면 농지야. 토지 중에서도 뭐만? 농지는 몇 프로? 3%죠. 3%. 근데 그게 취득한 게 매매를 취득한 게 뭐면 주택이래. 주택. 그러면 이때는 뭘 적용한다? 주택 유상 취득세를 적용하죠. 주택 유상 취득세율. 이때 주택 유상 취득세율은 외우셔야 돼. 바로 여러분이 당장 적용되는 거야. 뭐 이래. 자, 여러분 이건 주택을 뭐를 취득했을 때만이야? 매매를 취득했을 때만이야? 그러니까 주택 유상 취득세는 취득 가액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 취득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의 소액이면 몇 프로? 1%.
6억 초가 9억 이하면 계산식에 따른 세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9억을 초과하면 몇 프로야? 3%죠. 그러면 주택 유상취득세는 최저가 몇 프로고 최대가 3%. 요 범위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주택 유상취득은 최저 몇 프로도 출발해서 1% 출발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다? 3%까지죠. 그래서 항상 일반적 부동산보다 무거워야 돼, 나눠야 돼, 가벼워야 되죠. 세보다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19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20쪽 보세요. 자, 주택 유상취득세율 나와 있죠. 1% 계산식에 따른 식, 그다음에 3% 있겠죠. 그래서 주택 유상취득세는 결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최저 몇 프로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다? 3%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주택 유상취득세를 정하는 주택이 뭐냐라는 게 거의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죠. 프린트에. 자, 밑줄 주택법상 주택이죠. 밑줄 주택법상 주택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럼 주택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주택이 뭔지 아시죠? 두 번째는 이제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또는 뭐 사용 승인서, 임신 사용 승인서 또는 등기법에 따른 뭐 등기부에 자, 일단 두 번째 뭐로 기재가 됐어야 돼? 주택. 이게 형식적 요건이죠. 공부상에 뭐로 기재가 됐어야 된다? 주택이 됩니다. 셋째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실질 과세원칙에서 실제로도 뭐로 사용해야 된다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죠. 그때는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낮은 세율. 그래서 가액에 따라서 몇 프로부터 1%부터 3%죠. 이때 1%부터 3% 적용되는 주택에는 밑줄 가정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아동센터라니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주거용 시설을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래. 그러니까 결론 내가 무슨 주택을 취득하면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취득세를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당구장 있죠. 주택을 뭐 한다며 밑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죠. 밑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는 뭐로 말하는가? 원시 취득 이후죠.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나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유자가 해당 부속 토지를 뭐하면 취득하면 토지 취득,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의 건물 주택을 어떻게 한가? 신축 또는 증축하죠. 그래서 이 당구장 앞에다 저거 타인의 토지 위에 요 말을 적어놓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 타인의 토지 위에 내 주택을 뭐 했다? 신축 또는 증축했죠. 그럼 일단 취득세 몇 프로 냈어? 원시 취득이 몇 프로야? 2.8이잖아. 그래서 나는 건물 신축한 건물에서 취득세 냈죠. 자, 그런데 토지는 지금 내 거다. 토지는 내 게 아니다. 내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던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 어떤 권리?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죠. 지상권. 내 건물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다 임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 토지를 내가 뭐 한 거야 이제 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줄 해당 주택 부속 토지 취득한 거죠. 그러면 이때의 이 토지 취득은 주택 유상취득세를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야. 위 주택 유상취득세를 밑줄 쳐. 주택 유상취득세를 몇 프로부터 몇 프로? 3%, 1%, 3% 이걸 적용하라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지 말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1%부터 3%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지 유상취득세율 몇 프로 때리라고? 4% 때리라고. 1%부터 3%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4% 내라 그 얘기입니다. 감 잡았어? 예. 자, 세율 적용 갑시다. 자, 우리 상속을 받을 때와 그다음에 매매를 취득할 때 농지는 저율과세였죠. 농지. 상속과 매매 등으로 인한 취득일 때 농지는 무슨 세율이야? 저율. 이때에 그 농지 지목이 나왔죠. 밑줄 전, 답, 과수원은 물론 뭐 목장용지까지입니다. 목장용지. 그래서 취득세에서 저율과세가 되는 농지 지목은 뭐다? 전, 밥, 과수원과 목장용지죠. 그러면서도 실제 어떻게 돼? 밑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를 이용 밑줄 쳐 여기.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 이거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저거 농지법상 농지정의잖아. 농지법은 공법이죠. 공법은 또 여러분 주정 과목이라며. 열심히 하고 있다며. 해봐라. 개뿔 점수 나오나. 그럴 바는 야무지게 세버스 점수 따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차생들 무조건 중개업법에다 목숨 걸어야 되겠죠. 중개업에서 점수를 최대한 따놔야만 요거를 일단 어디다 퍼주고 공법 퍼주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도 점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올 거야. 그래도 세법은 좀 나오는데 요놈이 안 나오죠. 안 나와. 왜? 민법을 안 하니까 2차생들은. 그럼 요걸 부족한 걸 얘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다가 부족해 준 걸 커버해 주면 합격하는 거고, 요거 커버가 안 되면 이제 평균 미달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년에 또 와야 돼. 그때 딴 데 가지 말고 일로 와. 딴 데 가서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왜? 딴 데도 내가 가 있을 테니까. 저 딴 데서 만나면 아는 체 한다 안 한다? 아,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도 누구나 24시간이 주어지는 건 똑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배분해서 공부할 거냐, 이게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 보면은 요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배분에 대한 전략이 없이 공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날. 그러면 이제 삽질하는 거죠. 24시간을 정확히 배분해야 돼. 어떻게 공부할 건지. 또 24시간 다 공부하는 걸로 배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마음을 다 배정하죠. 잠은 전혀 안 자죠. 자, 동그라미 2번. 공유물의 세율 적용 별표 2개. 이거 농담 아니야. 정말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올해 합격하고 싶으면 이걸 잘 준수해야 돼. 벌써 6월 말이 가네요 이제. 그럼 이제 무더운 7월이 다가오고 있어. 자, 공유물 세율이죠. 밑줄 상속 밑줄 하나, 상속의 무상취득 밑줄 하나. 상속의 무상취득은 뭐란다 해서 증여 기부. 그 다음에 그 밖에 원유를 취득하는 부동산은 뭐야?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네 번째 밑줄 유상 취득하는 뭐야 여러분? 주택. 그래서 취득 형태가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 취득하는 형태가 지금 몇 가지? 여기 네 가지잖아. 상속 하나, 상속의 무상 취득 하나,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 하나, 유상 취득하는 주택 하나.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네 가지. 다 세율이 같은 놈들이야 다른 놈들이야? 다 다른 놈들이잖아. 근데 이놈을 무슨 취득했대? 밑줄 주어는 뭐야? 공유물인 때. 이게 주어야. 주어는 뭐다고? 공유물일 때. 지금 뭐를 취득했다고? 공동 소유를 취득했는데 이 취득 형태가 네 가지로 취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는 무슨 가격을? 취득 지분 가액. 밑줄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로 하래. 이때 취득 지분 가액은 저거 취득 가액 곱하기 뭐야? 각자의 지분율 곱한 걸 과표로 하고, 여기다 밑줄 무슨 세율이야? 각각의 세율.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별표 2개야.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3개. 제일 중요하죠. 자,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은 뭐랬어? 증축, 개축,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은 뭐로 말한다고? 증축, 개축. 또는 뭐가 나왔어요? 밑줄 개수로 인해서 어떻게 됐대? 건축 면적이 증가. 그럼 여기서 지금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증축, 개축과 개수는 뭐가 떠올라야 되고? 간주취득. 간주취득이가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고? 증가한 가액이고,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라고? 원시취득세를 몇 프로? 2.8. 별표 3개짜리야 이거 분명히. 외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거 적으면 한 4번 적는 거야 이제. 책 여기저기 4번 8번 적기는 무지하게 적혀 있어요. 자, 건축법상 건축 중 신축과 재축을 뭐한 거? 제외한 거야. 뭐야? 증축, 개축. 이제 떠오르죠? 신축과 재축을 제외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로 말한다고? 증축, 개축. 그러면 신축과 재축은 왜 제외한 거야? 얘들은 무슨 취득이고? 원시 취득이고. 그러니까 뭐만? 증축과 개축만 무슨 취득이라고? 간주 취득이죠. 그리고 또는 뭐가 나와 있어? 개수. 그럼 개수도 무슨 취득이라고? 간주 취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일단 뭐가 달라져야 돼? 과세 표준이 달라지죠. 과세 표준이. 그래서 신축과 재축은 무슨 취득이가? 원취득이니까 그 신축과 재축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죠. 뭐야? 모든 가액이죠. 근데 간주 취득일 때는 모든 가액이 아니라 무슨 가액이라고? 여기는 증가한 가액이죠. 즉 이거는 무슨 가액이고? 전체 가액이고. 여기는 무슨 가액이고? 그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과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뭘 곱해야 돼? 여기다가 세율. 근데 이때 세율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건축은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이때 세율은 둘 다 뭐야 여러분? 원시 취득세를 2.8% 때리라고. 외워. 근데 이제 문제는 개수야. 개수. 개수는 무슨 취득인 건 말하니까 간주 취득. 과표는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이야. 근데 세율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죠. 세율은. 이때는 하나 더 따지라고. 역시 뭘 따지라고? 거기 책에 나왔잖아. 건축물 면적에 증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증가가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고? 원시취득세를 2.8% 없으면 특례세를 몇 프로 가라고? 2%. 이거 언제 외울 거야? 응? 이게 이해야? 아니야. 이해 아니야. 무슨 암기지. 쓰는 자세는 이미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들. 쓰는 자세는. 여기 뒤지면 이거 쓰고 또 썼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어. 최소한 이론 요약 저기 뭐 입문서에 한번 썼고, 두 번째 기본서에 썼고, 세 번째 핵심 프린트 한번 썼고, 네 번째 여기 요약집 한번 쓰고, 다음 문제집 나면 문제집에 또 쓰고, 다음에 장판지 나가면 장판지 한번 또 쓰고. 언제 외울지 몰라. 지금 이 정도 들어가 있어야 돼 여러분. 예, 만약에 아직 잘 모르겠다 이 정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오해 민법이 있다면서요? 아, 거기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말해봅시다. 이제 더 가야 되는데. 4번 탄력실 갑시다. 별표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 보면서 50%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가감할 수 있다. 이걸 무슨 세율이 한다고요? 탄력세율이죠. 탄력세율. 탄력세율의 범위는 몇 프로야? 50%. 예, 이게 옆에다 적어. 등록면허세도 똑같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다 탄력세율이죠.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 이걸 60% 이렇게 말 고쳐놨어. 주워 먹는 문제였죠. 뭐. 자, 그 다음에 21조 맨 위에다 적어. 여기부터가 뭐죠? 중과세율이죠. 21조 맨 위에다 적어. 이제 표준세율이 아니라 뭐다고? 중과세율로 옵니다. 중과세율. 자, 작년까지 중과세율이 3개 했다. 이제 올해부터 4개죠.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첫째 양가로 4번 표준세대 몇 프로 더한 거? 8% 더한 거. 자, 양가로 본
표준세에다 몇 프로 더한 거? 4% 더한 거. 자, 다음 페이지 22조. 표준세에다 몇 배에다가? 3배에다가 몇 프로 뺀 거? 4% 뺀 거. 그리고 7번 23조 맨이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죠. 네 가지. 자, 그래서 더 이상 진도 나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어디부터 간다? 21쪽부터 갈게요, 여러분. 21쪽이고 중과세는 이제 올해부터 몇 가지다, 여러분? 네 가지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